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최신 동향과 그 미래 전망, 이걸 다룬 좀 깊이 있는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 보조 수단 이걸 넘어서서요. 이제는 실물 경제랑 디지털 경제를 딱 이어주는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의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걸 좀 살펴볼 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주요국들 규제는 어떻게 바뀌는지, 또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 전략으로 경쟁하는지, 국내 시장은 어떻고,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실물자산 토큰화, RWA, 이것까지. 내용이 정말 많더라고요.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죠. 그래서 이 복잡한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핵심 동력이 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갈지 오늘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기술 트렌드, 이걸 넘어서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금융 시스템 자체를요? 네,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규제가 판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또 주요 기업들은 미래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규제 환경 변화인데요. 특히 미국이랑 유럽 움직임이 시장 재편에 영향을 크게 준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규제가 이제 뭐랄까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패권 이걸 유지하려는 의도 아래서 그 스테이블 코인 명확성 법안 이런 걸 통해서 발행사 준비금 요건 강화하고 감독도 철저히 하려는 움직임이죠. 준비금 요건 강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나 단기 국채 같은 안전자산 보유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투명하게 관리하라는 거죠. 유럽연합 EU는 이미 미카, 이 암호자산 시장법 이걸 시행했잖아요. 네, 미카요. 이걸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한테는 거의 금융기관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요. 이후 안에 법인도 세워야 하고 라이센스도 따야 하고 준비금 관리도 투명하게 해야 하고요. 와, 거의 금융기관 수준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규제를 좀 잘 지켜온 서클, USDC 발행사 같은 곳에는 분명 기회죠. 근데 과거에 준비금 문제로 좀 불투명하다는 논란이 있었던 테더, USDT 같은 기존 강자에게는 이게 상당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한국 상황은 어떤가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던데 특히 누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냐 이게 핵심 쟁점이라고요. 네, 국내는 이제 1단계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게 시행됐고 이제 2단계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가 곧 본격화될 텐데요. 여기서 제일 큰 쟁점 중 하나가 말씀하신 그 발행 주체예요. 네. 이걸 은행 같은 기존 금융기관으로 한정할 거냐 아니면 일정 요건 갖춘 핀테크나 IT 기업에게도 문을 열어줄 거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아, 그게 결정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은행만 하게 되면 안정성은 높겠지만 좀 혁신 속도는 더딜 수 있잖아요. 반대로 핀테크 같은 곳에 열어주면 경쟁은 활발해지겠지만 초기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겠죠. 결국 이 준비자산 요건이나 감독 방식 이런 세부 규정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어떤 역동성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요. 기존 강자인 테더랑 또 무섭게 추격하는 서클, 이 경쟁 구도가 흥미롭더라고요. 여기에 페이팔 같은 빅테크나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들도 막 들어오고 있고요. 이들 전력은 좀 어떻게 다른가요? 경쟁 구도가 점점 다각화되고 있죠. 테더는 여전히 점유율은 1위긴 한데 규제 압박이랑 투명성 이슈 때문에 점유율은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거든요. 아, 하락세군요. 반면에 서클은 규제 준수, 투명성 이걸 무기로 삼아서 기관 투자를 막 유치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준비금 운용을 돕고 또 딜로이트 같은 회계법인이 감사를 맡는다. 이런 점이 신뢰도를 확 높이죠. 아, 블랙록이랑 딜로이트요. 신뢰도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페이팔은 그들 사용자가 4억 명이 넘잖아요. 네, 엄청나죠. 이 기반을 활용해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 PYUSD로 웹3 결제 시장을 좀 대중화시키려는 그런 야심을 보이고 있고요. 코인베이스는 조금 더 복합적인데요. USDC 공동 창설자이면서 동시에 자체 L2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베이스라고 이더리움 확장성을 돕는 자체 블록체인망을 만들고 결제 솔루션까지 구축하면서 아예 수직 통합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해요.
와, 수직 통합 생태계요. 네. 이게 단순히 코인 하나 발행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려는 경쟁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군요. 생태계 경쟁. 그럼 국내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카카오페이랑 네이버페이 이 양대 핀테크 강자 경쟁이 예상된다고요? 각자 강점은 뭘로 내세우고 있나요? 네, 두 기업 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는 그 막대한 선불 충전금 규모하고 압도적인 사용자 기반이 제일 큰 강점이죠. 이미 뭐 PKRW, KKRW 이런 원화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이는 상표권도 여러 개 확보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이거든요. 아, 벌써 상표권까지? 네. 네이버페이는 강력한 온오프라인 커머스랑 결제 생태계, 그리고 리스크 관리 역량, 이걸 강조하고요. 자체 개발한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커넥트, 보급 같은 걸 통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계를 다지고 있죠. 네네. 여기에 또 넥슨이나 NHM 같은 게임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도 자체 블록체인 기술력이나 게임 안에서 경제 시스템 운영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게임사들까지 가세하면 정말 흥미진진해지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큰 축이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 RWA 혁명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토큰으로 만든다니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되는 걸까요? RWA, Real World Asset 토큰화. 이게 정말 금융의 미래를 바꿀 잠재력이 큰 기술이거든요. 네? 기존에는 거래하기 좀 어려웠던 비유동 자산들 있잖아요. 부동산, 미술품, 채권 같은 거. 이걸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으로 만들어서 쉽게 거래하고 또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아, 소액 투자도 가능하게. 네. 그러니까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거죠.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미국 단기국채를 토큰화해서 출시한 BYDL 펀드예요. 아, BYDL 펀드. 저도 들어봤어요. 근데 출시하자마자 엄청난 자금이 몰리면서 이제 RWA가 그냥 실험적인 기술이 아니라 주류 금융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딱 보여줬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이 RWA 시장에서 자산을 거래하고 정산하는 핵심적인 교환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RWA 거래에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는 거군요. 그렇죠. 전통금융, 트레드파이라고 하죠.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이게 RWA를 통해서 융합되는 일종의 금융의 대통합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와, 금융의 대통합,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규제, 기술, 비즈니스 모델, 이게 아주 복잡하게 얽히면서 정말 격변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규제 잘 지키고 준비금 운용 투명하고 또 강력한 사용처 생태계를 만들고 안정적인 기술력 갖춘 곳, 이런 곳이 살아남겠네요. 정확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소수의 거대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뭐 코인베이스처럼 기술이랑 금융 역량을 다 갖춘 플랫폼이나 아니면 대형 은행들이 연합한 컨소시엄 같은 곳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죠. 네. 당분간은 아무래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시작을 주도할 걸로 보이고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표준을 따르면서도 또 국내 시장의 특수성이나 기술 주권, 이걸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전략, 뭐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투트랙 전략이요? 네. 결국 스테이블 코인하고 RWA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경계를 허물고 토큰화된 경제로 나아가는 거대한 흐름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 과정에서 과연 누가 미래 금융의 운영체제, OS를 설계하게 될지 이걸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래 금융의 OS를 누가 설계할 것인가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